그래서 이제 모발은 자, 두피의 정의 그리고 모발의 구조 그리고 모근하고 모관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발의 특성이나 성분 이 정도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두피는 이제 말 그대로 머리에 있는 피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모발이 많이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발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이하는 모발의 성장 주기. 그래서 모발의 성장 주기를 보면은 자,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다시 시작기까지가 우리가 이거를 잘하는 기간을 3개월로 봐요. 주기를 3개월로 보통 봐요. 여기에 보면 지금 휴식하고 있는 약 3개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장기가 3년에서 5년. 그리고 퇴행기가 약 3주에서 한 달간 시작하고 모발이 다시 나는데 다시 휴지기에서 우리가 다시 나오는데 한 3개월을 봐요. 이 휴지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모발이 여기에 보면 이게 동맥과 정맥의 혈관이고 얘가 모유드라고 해가지고 생겨가지고 모발에 영향을 주는 주 원료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통해서 모발에 영양 공급을 주는 거죠. 근데 휴지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모발이 3개월 동안 그냥 매달려 있는 모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다시 빠지면서 이 모근이 다시 쭉 여기까지 내려와요.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세포가 자랐다가 줄었다가 다시 피부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피부 조직이에요. 그럼 이 밑에는 피하 조직 밑에는 뭐가 있느냐? 이 밑에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근육이.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는 우리가 말하는 돼지 껍데기 있잖아요. 우리가 구워 먹는 돼지 껍데기 그 껍데기가 여기 표피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1cm가 안 돼요. 이거 자체가 깊어봐야 한 7mm 정도. 사람의 진피층까지. 돼지 껍데기를 처음에 잘라보면은 우리가 뭐 껍데기 밑에 하얀 조직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진피하고 피하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근이 쭉 여기까지 자랐다가 이게 떨어지면 다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모발의 성장 주기라고 하는데 이게 퇴행기는 3주는 뭐냐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모발이 빠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같은 경우는 보통 7년에서 9, 많이 자라는 사람은 뭐 9년까지도 보지만 보통 여기는 3년에서 5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균을 내는 거예요. 건강검진도 보면 평균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수치가 높아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조금만 높아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간으로 딱 잘랐을 때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 안에 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약을 먹었지 않아도 좀 재생기간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은 한 7년 정도 보고 서양인은 한 9년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 같은 경우는 모발이 약 7만 개에서 한 9만 개 정도 사이, 그리고 서양인은 약 7만 개에서 한 12만 개 사이 정도 그 정도의 모발이 있어요. 대신에 동양인은 모발이 좀 굵고 서양인은 모발이 좀 얇고, 그리고 모발의 특성도 동양인과 서양인은 약간 틀려요. 먹는 음식이 틀리니까. 지금은 뭐 우리도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이제 좀 체질이 바뀌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하느냐? 다시 나가서
우리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원자력 연구소에서 한 거잖아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임상 실험을 3주간 걸쳤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지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지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두피 성질에 따라서 이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나빠지진 않겠죠. 프림은 무조건 좋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자라는 머리들은 뭐냐? 모공이 살아있는 거예요. 모공이 살아있거나 현재 모발이 조금 자라고 있는데 그 안에 모발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얇은 모공들과 모발이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건강하게 자랐을 때 얘네들이 모발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3주간에. 아까 제가 모발의 성장 주기는 3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기대로 놓으면 이 모발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아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분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좋아지고. 근데 이분이 탈모가 있다가 해서 비포에서 보면은 탈모가 있다고 하지만 이 모발에는 완전히 민머리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작은 모공들과 모발이 있었는데 그 모발들이 자란 거죠. 자라는데 탈모가 시작이 되면은 탈모는 일단 좋아지려면 빠지는 게 먼저 멈춰야 돼요. 내가 나빠지는 게 먼저 멈춰줘야 돼. 그래야 내가 다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악화되는 쪽에 내가 뿌린다. 그럼 얘네들이 좋아지겠어요? 계속 악화가 되겠죠. 뿌려도. 근데 그게 먼저 멈추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이제 우리가 특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 위에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탈모 모양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탈모가 돼요. 근데 이렇게 탈모가 되는데 보면은 이 모공이 점점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이 그림하고 다시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이 탈모가 된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가 있거나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사이 언제쯤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듯이 영양 공급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모발들이. 이런 모발들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뿌렸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조차 없으면은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형태 정도는 모공이 살아있어야 모발이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나는 거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막힌 모공은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왜 그러면 내가 메이신을 아무리 뿌려도 모공이 막혀 있으면 얘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뭔가 영양 공급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인위적으로 얘네들을 무슨 운동을 시켜주냐. 내가 영양제를 뿌리고 탈모 관리를 한다는 거는 얘네들을 재활 운동을 시켜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자라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에 있는 모발들 여기까지는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끌어내리는 건 더 쉽겠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니까. 그럴 때 여기까지 끌어내리는 역할을 잘하는 역할들이 이제 이런 메이신이라든가 릴렉스 메이신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탈모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일로 와서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이분은 검은 머리가 났어요. 옆에는 하얀 머리예요. 뿌렸더니 검은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검은 머리가 났느냐? 우리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해요. 호르몬이 감소를 하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영양결핍이 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이런 여러한 이상에 의해서 하얀 머리가 되는데, 하얀 머리가 되는 원인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하얀 머리란 말이에요. 현미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머리카락에서 갈색 머릿결이 이렇고 여기는 검은 머리고, 자 하얀 머리가 가다 보면 여기 검은 점이 있고 여기 검은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원래는 검은 머리가 됐어야 되는 머리고요. 근데 하얀 머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왜 하얀 머리로 바뀌었느냐? 우리 몸에서 우리 이 혈관을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모세혈관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얇은 혈관, 작은 혈관.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혈관이 이 모세혈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혈관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는데, 여기가 이렇게 하다가 근데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아프거나 이러면은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먹는 거에 따라서 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산이라든가 불포화 지방산인가, 포화 지방산도 있지만 이런 지방산이 떠다니게 돼요. 이게 떠다니게 되면서 이 지방인의 콜레스테롤 노란 것들이 여기에서 걸쳐버린단 말이에요. 못 지나가고.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기 와서 활성산소가 다시 붙어요. 결합을 해요. 그러면 얘가 성질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이걸 우리가 과산화 지질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이 바뀌면은 어떤 거를 발생하느냐? 과산화 수소를 발생하게 돼요. 과산화 수소가 오면 우리의 피부가 되면 보글보글 거리잖아요. 그렇죠? 세균을 녹이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모공을 녹여버려요. 걔가. 여기서 모공을 녹이면서 여기에는 모유두하고 뭐고 여기 모모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단백질하고 지방하고 중금속하고 이런 걸 다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모든 안 좋은 성분을 끌어들여서 모발하고 합성을 시작해서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마약 검사라든가 다른 미네랄 검사했을 때 걸리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거기에 성분이 있기 때문에. 미네랄 테스트라면은, 미네랄 테스트는 간단하게는 18가지에서 많게는 100가지를 테스트를 해요. 거기 성분 자체를 원심분립을 해서 거기에 할 적에 얘가 우리가 머리카락이, 그러면은 얘가 뭐 피로도 검사로도 하지만 머리카락은 이제 뭐냐, 어떠한 측정을 할 적에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할 때 머리카락을 검사하는 거야. 너가 3개월 전에 마약을 투여를 한 것 같아. 자, 그럼 너 모발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모발이 평균적으로 자라는 게 1.25mm 정도가 자라요. 한 달에. 많이 자란 사람은 한 2cm 자라. 그건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 정도 자라고, 보통 우리가 성인이 됐다 그러면 1.5cm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 정도 자라니까 대략 1.3에서 1.5cm씩 머리를 잘라가지고 뚝뚝뚝뚝뚝뚝 자르면 얘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각자 원심 분립을 했을 때 여기서는 성분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네가 3개월 전에 네가 한 개 봤구나. 그렇게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네랄 테스트 하면 그것만 나오냐? 아니에요. 영양 결핍도 나오고, 예전에 우리가 두피 관리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예전에 36만 원 주고 미네랄 테스트에서 이분이 성분이 중금속이 많은지, 어떤 성분이 부족한지, 먹는 성분이 부족한지, 왜 모발이 안 지는지 그걸 갖고 특정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특정해도 관리를 하면 빠지니까, 관리를 안 하면 빠지니까. 그래서 M을 먹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이 가사라질 성분이 녹이면서 여기서 이 모부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오죠. 이 메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메이신 성분은 근육통, 근육 이완, 그리고 아픈 데를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집약된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 헤어 메이신은 머리가 나는데 집약되는 거예요. 서로 메이신 성분은 들어갔지만 들어가는 한약재 조합은 틀려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똑같은 거는 메이신 성분 하나만 똑같아요. 근데 이 메이신 성분을 했는데 왜 머리가 이렇게 나느냐? 일단 얘가 하는 게 항염증,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콜라보이르라는 약간 녹차 성분이 먹으면 노화를 방지하고, 그죠?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그런 성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항산화 역할도 뛰어나고, 근데 그거보다 얘네들이 더 뛰어나더라. 그 성분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르겠죠? 가산화 지질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녹여버리니까 하얀 머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 가산화 지질을 뿌렸더니 얘가 그 모공을 형성하는 나쁜 것들을 녹여버리고 없애버린 거지, 같이.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잡아주니까, 염증이라는 거 그 뭐예요? 모공이 녹으면서 얘네들이 염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면역체계에 가서 잡아서 없앤단 말이에요. 근데 잡아서 못 없애면 이제 뾰루지가 나는 거지, 두피에서. 스트레스가 받거나 그러면. 그걸 잡아주니까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검은 머리가 나오는 거다. 흰 머리가 나는 원인은 그렇게 해서 흰 머리가 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은 얘만 뿌렸더니 검은 머리로 변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메이신 성분이 한 염증을 잡으니까 검은 머리가 난 거고, 얘는 뭐냐? 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어떻게 얘가 만들어졌는지. 누드 마우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누드 마우스를 뿌렸더니 머리카락이 나더라. 근데 누드 마우스를 뿌리기 전에 거기에서 제가 온전한 연구소 사장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의학 쪽으로 한의학을 해가지고 두피를 토닉, 영양제를 만드시는 분이 와가지고 누드마우스에서 머리가 나는 약 뿌렸을 적에 이제까지 나는 잡힘이 없다더라. 그래서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약계에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조합을 한 거예요, 배합을.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좋은 성분의 배합을 만들으라고 늦게 나온 거예요. 이 배합의 율은 화장품을 만드시는 분은 알겠지만, 똑같은 화장품을 내가 얘를 갖고 성분 분석을 보내서 내가 똑같이 제조한다고 얘하고 똑같은 성분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1, 2, 3, 4, 5, 6, 7, 8 있으면 내가 순서를 1번, 9번, 8번, 3번 이런 식으로 섞는단 말이에요. 이런 섞을 때의 그 배합률과, 그리고 기계를 섞을 때의 큰 구멍에서 작은 구멍으로 화장품을 내보내고, 그거를 다시 또 압력을 통해서 더 작은 구멍으로 내놓아서 얘를 나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 성분 자체를. 그거를 얼마만큼 돌리냐, 그리고 그거를 몇 번씩, 몇 리터씩 돌리냐, 화장품 성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성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배합률이라는 거는 알아도 따라가죠. 그래서 그게 특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식약청에다가 특허를 냈지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뭐예요? 그 배합률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그거는 식약청에다 등록을 안 시켜요. 등록을 시키는 순간 땀이 따랐습니다. 그거를 빼놓고 등록을 시켜서 특허를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내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 그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내가 성분 분석을 똑같은 걸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똑같은 게 안 나와. 똑같은 효능이 안 나와. 그 이유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러시아 전투기를 중국이 분해 조립했어도 똑같은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합 순서와 여러 가지 열 처리 방식이 틀려서 그런 거거든.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처럼 이 헤어 메이신의 장점은 그 최적의 배합률을 만들어서 이녹실드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요. 그 말은 뭐냐? 얘가 항염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잡혀지만 혈액순환, 여기 보면은 멍자국도 빨리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프로페시아 미녹실드를 먹으면 혈관이 약해져요. 왜? 그 약들은 고혈압하고 전리섬약에서 따온 거잖아요. 고혈압은 뭐예요? 피가 가다가 병력 형성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혈관이 근육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거나 그래서 이쪽으로 압력이 생겨서 혈관이 붓는 게 우리가 고혈압이거든요. 높아지는 게. 그거 먹으면은 인위적으로 혈관을 넓혀버리잖아. 그러니까 혈관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먹다 안 먹으면은 진짜 사망할 수가 있는 거야. 왜? 혈관이 약해졌는데 얘가 병력 형성이 일어나면 뭐야? 뇌혈관이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야. 거의 고혈압을 먹다 안 먹는 분들이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없이 혈관을 혈액순환을 시켜준다. 그러다 보니까 미녹실드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근데 얘는 먹다가 뿌리다가 안 뿌리면 빠져. 근데 얘는 안 빠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연구소에서 방송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죠? 안 빠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갖고 야 뿌리면 무조건 나. 했다 안 나면 어떡할 거야? 안 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분들은 나. 바로 좋아져. 이런 모발들이 바로 굵어지니까 3주 만에 효과가 팍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는 분이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막혀있는 분들, 모공이, 이런 분들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게 하려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당신이 날 수 있는지 안 날 수 있는지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는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두피관리 측정기를 갖고 100배율, 200배율 확대를 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공이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모발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관리를 했을 적에 야, 너 3주면 이만큼 좋아질 수 있어.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 돼야 돼. 이 사람들하고. 자, 이렇게 3주 동안 좋아지신 분들을 보면은 인대머리나 하모니도 없으시죠. 그죠? 모발이 많이 빠져 있는 분들 말이야. 이런 분들도. 그죠? 완전히 반질반질한 분은 없단 말이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우리 몸은 보습을 해요. 스스로 작용을 해요. 그 중에서 보습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어디냐? 두피예요. 두피는 우리 몸에서 모공이 가장 커. 그래서 이 피지라는 선에서 여기는 피지선 있죠? 피지가 많이 나온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 피지라는 건 뭐냐? 자동차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라고. 머리가 나올 때 여기가 뻑뻑하면 상처가 나겠죠. 얘를 부드럽게 하고 나오게. 그리고 피부를 피지가 덮어요. 그래서 약상성이야.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단 말이야. 일반 세균이나 작은 세균이 피부에 묻으면 뭐예요? 녹아서 없어져. 이 피지 성분 때문에.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얘가 우리를 수막을 형성을 해줘. 그래서 물에 잘 안 불어. 그래서 이 피지가 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햇빛에 노출된다 생각해보세요. 빨리 없어지겠죠? 피지가. 그쵸? 산화돼. 빨리 없어지고 산화되고 냄새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공에서 우리가 피부처럼 수분을 안 뺏기려니까 어떻게 해요? 모공이 수축을 한단 말이에요. 모공이 수축을 해. 그래서 모공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모공이 수축을 해서. 햇빛을 많이 보면 그러면서 피부 성질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느냐? 피부로 바뀌어. 얼굴 피부처럼. 아니면 이런 피부처럼 솜털이 난단 말이에요. 솜털이 나면서 모발은 없어지고 솜털로 바뀌어요. 성질이. 그런 분들은 나기가 힘들어. 왜? 피부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피부 구조가 바뀌기 전에 이거를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런데
가끔 보면은 MTX라든가 다른 거라든가 좋은 제품을 놨더니 거기에서도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피부가 돌아가려는 그 성질의 어떠한 유전적인 그 기능은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안 보게, 많이 안 보게 관리를 해주고, 관리를 받고 꾸준히 관리를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3배, 4배 올라간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를 뿌릴 때는 무조건 난다는 게 아니라 모발이 모공만 살아있으면 얘는 100% 나요. 100% 굵어져요. 모공만 살아있으면. 그리고 이제 샴푸도 잘 쓰셔야 돼요. 탈모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샴푸를 대충 해서 그래요. 샴푸를 대충 감은 사람들을 보면, 남자분들 어떤 분들을 보면은 샵에서 관리하다가 물만 뿌리고 머리만 비비면 거품이 나. 그 이유가 뭐야? 샴푸가 남아있는 거야. 샴푸가 남아요. 나는 깨끗이 감았는데 남아있어. 왜 남아있냐? 우리 모발들은 여기에는 미세하게 이렇게 큐티클이 있어요. 그 사이에 낄 수도 있고, 샴푸나 비누나 뭘 감으면은 얘가 일단 물이 닿으면 투명해져. 눈에 안 보였죠. 일단 물이 닿으면, 그래, 비누도 비벼보면 하얀 비누도 빨간 비누도 다 투명해지잖아요. 그렇죠? 물이 닿으면 얘들이 서로 흡수를 해서 투명해진 다음에 얘가 남아있어서 나중에 모공을 내려와가지고 모공을 악화시켜. 피부를 악화시켜. 그러니까 자극되니까 피지를 더 분비를 하는 거야. 이거 원리를 못하네? 계속 자극이 되네? 그러니까 계속 기름이 젖이는 거야. 그래서 샴푸를 하면은 린스라든가 트리트먼트라든가 두피 토닉이라든가 그런 거를 뿌려줘야 얘가 중성화를 시켜준다. 더 잘 씻겨내고 해주고. 그래서 샴푸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발이 빠지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면은 거의 한 90%가 너무 세게 감으면 빠져서 살살 감는다고 그래요. 모발 한 올 한 올 아깝다고 살살 감는다고 그래요. 빠질까봐. 근데 그렇게 살살 감으면은 이게 때가 벗겨지겠어요?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길 때 그냥 가서 물에다 한 번만 샤워하고 막바로 누우면 안 벗겨지잖아. 그죠? 물에 한 10분 담궜다가 사우나 가서 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물에 한 5분 담궜다가 오세요 그러면 나가서 한단 말이야. 그때까지 불려놔서 이걸 벗겨야 때타를 갖고 쓱쓱 밀어야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각질은 단단해요. 이 단단한 각질이 두피에 있는 모공 각질은 더 단단해요. 왜냐? 보호를 해야 되니까. 더 단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처럼 피지가 빨라지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피지가 우리가 생기는 것도 더 빨리 생성이 되고, 그리고 각질도 더 빨리 생겨요. 한 달에 한 번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빨리 생겨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더 두꺼워지겠죠. 모공을 막아버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얘를 뿌려도 남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너 뿌는데 나는 왜 안 좋아져? 그러면 그 사람은 모공이 막혀 있는 사람. 침투를 못 하는 거예요. 얘는 흡수율이 좋아서 피부로도 흡수를 하는데 왜 침투를 못해? 여기 피부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막 흡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공이 있어요. 연모가 있잖아요. 그 모공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발라갖고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총상 환자들인가 폭탄 환자들이 재생을 할 적에 화상 크림이나 이런 걸 발라도 안 들어가서 얘가 잘 안 드니까 리포좀이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그 리포좀 원리가 뭐예요? 화장품의 성분을 나노화된 캡슐로 감싸가지고 모공 안으로 피부 안으로 침투를 해서 들어가면서 깨지지 않고 얘가
원하는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든 게 리포존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각질이 많으면 얘도 안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얘를 뿌려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세상 어느 걸 뿌려도 효과가 없는 거였다. 그 사람들은 뭐야? 침으로 밀어야지. 두두두두 때려야지. 침으로. 제가 이렇게 탈모가 있는 분을 두피 염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문신을 했어요. 두피 문신을. 까맣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확 벗겨졌대요. 문신이 안 남았어. 비듬만 엄청 나오셨대. 그게 뭐예요? 각질이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볼 때는 눈에 볼 때는 각질이 분명히 없어. 안 보여. 없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각질은 그래서 한 번 더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벗겨졌대. 각질이 그만큼 많으신 거야. 보는 것보다 각질이 많은 거야. 그런 분들한테 이거 뿌리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노의 두피에 각질이 많아서 이게 못 들어가는 거다. 이게 들어가야 효과를 보는데 못 들어가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왜 관리가 필요한지는 이거는 이제 내려놓고